네, 코로나19의 여파로 2달여간 닫혀 있었던 학교 문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모시고 고3 등교 수업의 결정 배경 그리고 수능과 방역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교육감도 참 긴장도 좀 되시고, 네,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정말 것 긴장된다는 같은데. 말이 너무 네. 정말 기도하는 심정이다. 네. 왜냐하면 개학 이후에 음, 학생 안전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또 확진 환자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예, 참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잖아요. 예. 이토마클 확진자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좀 더 연기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았거든요. 예. 교육관님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청와대에 정말 그 청원을 올리신 분이 20만 네. 명이 그러니까요. 넘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때일수록 학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와 가치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최소한의 학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또 가치, 네. 지향 간의 균형점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태원발 감염 위기가 조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단 20일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등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큰 틀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학년에 있어서 조금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향에서 조금 완화된 네. 방식을 선택하는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학년들 말씀을 방금 또 꺼내셨으니까 예. 무엇보다 이 학생들의 또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격주 운영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대책들 갖고 계신 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원격 수업만 하던 시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등교 계약을 하는데 되게 등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되게 매일 학교를 나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다양한 형태들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격주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격일로 나눠서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격 수업을 기조로 하되 주 1회. 이게 약간 오부제 같은 의미도 있는 거죠. 주 1회 등교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학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격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분의 1 등교를 한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저희가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학교에서 여건에 맞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 논의 과정 끝에 내일 이제 고3 학생부터 등교를 하게 되는데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은 1학기 동안 봐야 되는 시험이 거의 5개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정도 좀 원래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예, 지금 5번 정도의 뭐 연합 평가도 있고요, 모의 평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네. 시험들이 있고 8월 말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이제 9월에 말하자면 수시 모집에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5월 20일 내일 등교를 불가피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예. 이제 함께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네.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고민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이 있겠습니다. 재수생과 재학생을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생들이 네.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적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만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전혀 사라져버린 네네.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3학년 1학기에 그 내신 관리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비교과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그러니까 수시에도 불리하고
또 정시에도 불리한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그리고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가 좀 협의 틀을 만들어서 현재 고3의 그 분리,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못한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배려 정책들을 협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과정에서 네. 고3 학생들의 그런 불이익들이 네. 조금 보완되는 방향으로 마지막 입시 요강들이 정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고3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 시험 날짜를 미루는 방안 등도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학사 일정을 유지한 채로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라는 병이 굉장히 그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네. 모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일주일 전에 이태원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은 조금 잦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좀 안정기조에 갔다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향후에 등교 이후에도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네. 모르는 어떤 그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2주 정도의 연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대학 입시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한 달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3월 1일 등교를 네. 전제할 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학의 어떤 입학 관리 일정도 굉장히 빡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협의에 따라서 예. 네. 고3 학부모님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교육이라든지 대학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는 뭐 내년에 대학 그 개학 일정을 뭐 3월 15일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늦출 수도 있다. 예, 못할 거 없는 거죠. 4월 1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3의 그런 우려를, 예. 어려움을 좀 감안하고 좀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네. 좀 있지 네.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좀 얘기를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열어놓고 예. 네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고요. 네. 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너무 불안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여건이 여의하지 않으면 네. 다양한 선택지들이 열려 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나 교육청도 네. 학부모님과 같은 입장에서 하고 네. 있으니까 좀 학부모님들 우려를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좀 예. 고민도 하고 논의도 계속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참에 9월 학기제를 우리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9월 학기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반도가 이른바 뭐 아열대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예. 있는 어떤 지점도 있고 또 어떤 국제적인 학제화의 연결성, 호주나 일본이나 저희 같은데 북한이나 이런 데들이 주로 이렇게 9월 학기제를 선택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제도로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은 원격 수업이 정말로 갑자기 다가온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가진 노력을 했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조심스럽게 등교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네. 9월 신학기제를 바로 대안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혼란이 왜냐하면 이게 의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일정이라든지 기업의 말하자면 채용 일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중첩 학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6개월 이게 동시에 2년이 마주치게 되는 학년이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취업 시장에 나갈 때도 동시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세대는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로서의 9월 학기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논의도 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심스러운 계약 과정에서 이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일정과 알겠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봤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직원 일부가 연휴 기간에 이태원 일대를 좀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등교 수업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 분명히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지금 확인 작업이라든지 대책 같은 부분 좀 예. 어떻게 진행이 예, 되고 꽤 있는지 다행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4월 29일에서 5월 6일 사이가 집중적인 기간인데 이 부분을 사실 자진 신고에 기초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직원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 강사, 원어민 강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교직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조사한 중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단지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4차 관행까지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니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조사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와 학원 간의 어떤 또 교차 감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예. 저학년생들은 통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좀 당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또 유치원이라든지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초등학생들도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코로나와 고투하면서 굉장히 위생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실 내에서의 말하자면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일체 것을 통해서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아주 미세한 데까지 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동선, 그죠? 교실에서 그다음에 점심 먹을 때의 동선, 네. 학생과의 맞추침 뭐 이런 것까지를 다 고민하면서 일단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간다면 네. 그래도 잘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